저희 다시 볼게요. 여기 지금 나온 명제는 저희 지난주에 봤던 명제고 아까 저희 첫 타임에 복습하면서도 이제 적었던 명제인데 그냥 다시 읽어만 볼게요. 전체가 이제 유수가 n이고 이제 d가 n의 약수이고 1번하고 2번은 이제 순환구인 상황에서는 부분군이 몇 개인가에 대한 질문이 이제 약수를 몇 개인지 세는 거랑 같다. 그리고 위수가 d인 원소가 몇 개냐를 역시 순환구에서 세는 거는 이제 여기 오람수 값을 보는 거랑 같다. 그리고 이게 뒤에 가시면 이제 59번에 이제 다시 한번 나오고 어쨌든 답을 저희가 확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순환군이 아니라 이제 가항군 조건에서 이제 1, 2번 같은 질문을 해보면 여기 이제 부분군이 이제 몇 개가 있는지를 세보고 알 수 있다. 그래서 일일이 세는 게 필요하고 원소가 몇 개 있는지에 대한 상황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비가항군이면 약수 D에 대해서 부분군도 없는 경우가 있다. 이제 41번 볼게요. 이제 정수안에 대해서 이제 보기들이 옳은가를 확인하는 문제고 우선은 저희가 이제 부분안의 개념과 이데알의 개념을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니다. 여기 이제 정수 곱하기 정수안에서 여기 이제 A,A가 모아진 집합을 부분안인가랑 이데알인가를 확인을 해보면 부분안의 개념은 갖고 있고 저기 있는 애들끼리 곱하거나 저기 있는 애들끼리 빼면 저기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데알인가를 확인해 보면 안 된다. 이제 여기 있는 원소하고 여기 있는 원소를 이제 곱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A,A 형태는 2,2라는 형태도 있을 거고 이제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이게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곱한 결과가 이제 A,A라는 형태로 같지 않는 형태가 분명히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데알이 아니다. 어쨌든 지금 요 상황을 좀 보자면 부분안의 개념하고 이데알의 개념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 아닌 게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한 거고 이제 저희가 문제 상황으로 가보자면 이제 정수안을 볼 건데 이제 정수안 같은 경우는 군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순환군이고 그럼 부분군을 찾겠다라고 해보면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그런 형태들만 부분군으로 모이는데 그런 형태들을 모았을 때 결국 부분안의 개념이 있느냐 당연히 맞고 이데알의 개념이 있느냐 당연히 맞아서 정수안 같은 경우는 이데알하고 부분안의 개념이 똑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 상황에서는 정수안 질문인데 부분안과 이데알의 개념은 같은 개념이다. 이제 또 같은 개념이 있는 환 중에 이제 ZN 타입도 보면 저 환을 봤을 때 역시 부분군을 찾겠다라고 보면 쟤는 군 입장에서 순환군이고 역시 군을 찾겠다라고 해보면 어떤 배수 형태들만이 군으로 모이는데 그 배수 형태들의 집합은 또 이데알의 정의들을 다 해결한다. 그래서 결국은 공통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군 입장에서 순환군인 저 녀석들은 배수 형태들만이 모이게 되고 이데알의 개념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수안하고 ZN 타입의 환은 이데알의 개념하고 부분안의 개념은 차이가 안 생긴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개념이지만 정수안하고 ZN은 부분안과 이데알의 개념이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기 중에서 이제 1번 보기하고 4번 보기의 상황을 좀 같이 봐도 되는데 부분안이 무한계가 있느냐, 이데알이 무한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은 같은 질문이다. 어차피 이데알하고 부분안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무한계가 있는 게 맞다. 그래서 1번, 4번 얘기 무한이 많이 있느냐? 맞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의 질문이 이제 3의 배수하고 이제 전체 집합하고 이제 환으로서 이제 동형인가에 대한 질문이 이제 2번 보기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군에서 동형이냐라는 개념은 이제 성립을 한다. 저희가 이제 군이면서 이제 원소를 무한계로 갖는 형태면 다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무한집합인 순환군은 한 종류밖에 없고 어쨌든 얘는 3으로 생성하는 무한생성군이고 쟤는 1로 생성하는 무한생성군이고 무한집합인 저런 순환군들은 모두 다 동형이 맞다. 그래서 군동형의 개념은 이제 성립하는 것이 맞는 거고 원래 기출문제 질문으로 이제 환동형의 개념은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쭉 적었는데 그냥 읽어볼게요. 여기
동형사상이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뭐 모순이 나오는 얘기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동형사상이 없다. 그래서 동형이 될 수 없다. 일단 동형사상이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뭐 1에 대한 연산 표현을 이제 쭉 적어주면 이런 표현이 이제 성립을 하고, 그럼 이 물건이 이제 맥등원 상황인데 뭐 자기 자신끼리 곱해서 다시 자기 자신이 나왔으니까 이제 맥등원인데, 어쨌든 공역에 있는 원소이면서 이제 맥등원인데, 지금 공역이 지금 3의 배수 집합이고 3의 배수 집합에 있는 맥등원은 이제 사실 0하고 1인, 그러니까 보통 0하고 1일 텐데 어쨌든 저기 1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하나밖에 없고, 결국은 1이 가는 위치가 0이어야만 한다,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결국 1이 0으로 가게 되면 2도 0으로 가는 게 따라 나오기 때문에 결국 1도 0으로 가고 2도 0으로 가게 되면 이미 단사가 아니고, 어쨌든 동형사상은 전단사이니까 뭐 단사가 아닌 것만 확인을 해도 모순이 나온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모순이 나왔던 얘기는 동형일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는 만약에 동형이 맞다면 모든 상황들이 다 같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등원을 몇 개인지 센 거랑 여기서 몇 등원을 몇 개인지 센 거가 이제 상황이 같아져야지 맞는 건데, 여기는 사실 0이라는 것만 몇 등원이고 여기는 0도 몇 등원이고 1도 몇 등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몇 등원이 두 개고 여기는 몇 등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다르고 동형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냥 몇 등원 개념에 맞춰서 그냥 풀어 쓰고 있는 경우를 얘기한 거다. 예. 어쨌든 동형이 불가능하다를 지금 몇 등원의 개수가 다르다로 지금 적은 거다. 예. 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적었는데, 만약에 역시 동형사상이 있다라고 시작해서 모순을 얻어내면 되는데, 어쨌든 동형사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환동형사상이 있다라고 시작을 했다는 얘기는 덧셈 보전, 곱셈 보전을 다 하는 전단사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두고 시작을 한 거니까 이미 군동형도 이미 가정이 된 거이다. 그래서 덧셈 보전도 이미 하는 전단사 함수다까지도 이미 가정이 있는 거다. 그래서 덧셈으로 보면 이제 군동형 얘기도 이제 다 성립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이제 가정이 된 거다. 결국 이제 군동형 개념이 있다라는 얘기면 여기에 생성원과 여기에 생성원이 이제 대응 관계가 있어야 되고, 결국은 이쪽에 생성원이 이제 3이나 마이너스 3 외에는 없기 때문에 1이 가는 위치가 두 가지밖에 해당하는 게 없고, 만약에 이 경우로 연산들을 들어가서 이제 다시 곱셈 얘기를 확인해도 모순이 나오고, 마이너스 3 얘기로 들어가서 곱셈 얘기를 확인해도 다시 모순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뭐 역시 이 경우도 이제 모순을 찾은 거고 이제 원래부터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덧셈 곱셈을 이제 같이 섞어서 연산 보전을 다 같이 활용하다 보면 이제 모순이 나온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는. 그다음에 뭐 세 번째 보기는 저 소수 배수 집합하고 정수 전체 집합이 이제 뭐 극대 이데알의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배수 집합이 포함 관계가 있는지를 따지는 거하고 이 BI가 나누는가 여부가 이제 동치고, 그래서 뭐 12하고 36은 나누는 거 맞고 이제 포함 관계가 있는 게 맞고, 10하고 36은 나누는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포함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어쨌든 이제 소수 배수 상황은 여기 누군가 어떤 배수 집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A가 17을 나누는 상황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소수를 나누는 거는 이제 뭐 17하고 1밖에 없기 때문에 17이면 당연히 얘랑 등호고 1이면 전체랑 등호니까 소수 배수에 대해서 여기 안에 들어갈 A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나 전체밖에 없다. 그래서 소수 배수는 그대로 극대 이데알의 정의를 만족한다. 이거 아까 이제 첫 타임에도 이런 얘기를 그냥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소원과 기하권의 이제 일반적인 관계가 이제 정역이기만 해도 소원이 기하권으로 이제 개념이 있고, UFD 상황에서는 기하권이면 소원이다라는 개념이 있고, UFD는 양쪽 개념이 다 같아진다. 그래서 UFD면 소원과 기하권에 대한 개념이 같다라는 상황이고, 이제 5번 질문을 보면 이제 정수 안에서 기하권하고 소원의 뭔가 관계를 묻고 있는데, 소원이면 기하권이냐는 정역에서 이미 다 성립하는 명제고, 뭐 정수는 이미 정역이기 때문에 5번 명제 그대로 성립을 한다. 근데 이게 역도 성립을 한다. 왜냐하면 UFD도 맞기 때문에 역에 대한 질문도 성립한다. 기하권이면 소원이냐? 그것도 성립한다. 결국 UFD 동네는 양쪽이 다 성립한다.
다음 42번 문제 볼게요. 여기 지금 F를 이제 4차식으로 주고 저 녀석에 대한 분해체 이름을 2라고 줬는데 어쨌든 여기 해가 이제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11 마이너스 루트 11 해 4개가 분명히 바로 보이고 그 4개를 갖고 있는 제일 작은 채를 문제에서 이제 2라고 이름을 준 거고 역시 보기 상황들에 대해서 맞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어쨌든 2는 저희가 바로 확인하고 시작할 수 있다요. 어차피 해 4개는 여기 적은 4개고 이 2개만 들어가도 집합으로 같고 그래서 문제 상황에 2는 얘다라는 걸 그냥 알고 시작하시면 되고 이제 차원 같은 경우가 이제 필요할 수도 있는데 차원은 이제 4차원 확대체이다. 이제 보기 중에 대수적 확대체를 묻고 있는 보기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유한 확대체하고 대수 확대체의 관계가 이미 유한 확대체는 대수 확대체도 성립을 해서 결국은 이런 개념도 이제 성립을 하는 개념에 있다. 어쨌든 4차원 확대체인 2다. 뭐 질문 상황을 보면 이제 2에서 A를 뽑고 이제 A를 첨가한 채 Q 알파를 첨가한 채 Q 알파에 대해서 뭐 대수적인가의 상황인데 그냥 이 밑에 Q 알파가 있고 이미 여기가 4차원 확대체인 것도 이미 확인을 해둔 상황이고 어차피 Q 알파도 Q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4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를 차원으로 갖는 어떤 여기도 분명한 유한차원 확대체이고 여기가 유한차원 확대체가 맞다는 얘기는 물론 대수적 확대체도 분명히 맞다. 그래서 유한차원이고 물론 대수적 확대체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이제 나번 보기는 여기 이제 베타 첨가한 채하고 이제 베타 제곱이 첨가된 채에 대해서 1보다 큰 홀수 차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문제 상황을 보자면 여기 베타 첨가한 채하고 이제 베타 제곱 첨가한 채 요 사이의 차원이 이제 1보다 큰 홀수가 가능할까가 이제 두 번째 보기에 대한 질문인데 역시 여기 제일 꼭대기에서 제일 아래까지가 이미 4차원 확대체인 게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여기 사이사이의 차원은 곱해서 4가 나와야 되니까 사이사이의 차원이 다 4를 나눠야 한다. 분명히 여기 있는 차원도 4를 나눠야 한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차원인 4하고 나누는 상황이어야만 하고 그럼 가능한 숫자가 1하고 2하고 4밖에 없고 당연히 1보다 큰 거는 이제 2하고 4밖에 없기 때문에 1보다 크면서 홀수 차원이 되는 상황이 있느냐 이제 없다. 그래서 1보다 큰 건 다 짝수인 2하고 4밖에 없어서 1보다 큰 홀수는 될 수 없다. 어쨌든 4를 나누는 상황으로 보면 이제 나번 얘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차원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이제 여기계수 다항식으로 이제 적을 때 이제 베타 제곱을 상수항에 이제 적는 상황도 있을 거고 이제 같은 짝수 x 제곱을 적어서 이제 다항식을 만들면 여기계수 다항식인 거이면서 베타가 들어가면 당연히 베타 제곱끼리 뺐으니까 0이 나오기 때문에 베타 상황이 이 2차식에 대한 해가 되는 게 맞고 그럼 결국은 얘가 2차식이다라는 상황은 결국은 최소기하 다항식이 저 녀석이면 바로 2랑 등호가 될 테고 혹시나 인수분해가 더 돼서 내려간다면 더 작아질 여지가 있으니까 기하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이전이면 그냥 부등식으로 쓸 수 있고 어쨌거나 이 차원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데 2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1 또는 2다. 1 또는 2다. 그러니까 4는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 어쨌든 여기는 4를 언급한 거고 4를 언급 안 한 거에 차이가 있지만 어차피 1보다 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홀수는 없다. 어쨌든 이 참고 명제를 보면 아예 4도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그냥 확인한 거다. 어쨌든 4가 불가능하냐랑 관계없이 홀수는 불가능한 건 확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다음에 뭐 세 번째 보기는 차원이 1이 될 만한 상황을 묻고 있기 때문에 집합이 둘이 같아질 만한 감마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감마 자리에다가 이 두 개 더한 수가 들어가면 이 등호가 그대로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마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집합이 같아지는 거고 차원도 1이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감마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애가 감마 역할을 하는 게 맞다. 존재한다.
다음에 이제 43번 볼게요. 보시면 어떤 6차식이 이제 F란 이름으로 이제 주어져 있고, 여기 R1부터 R4까지 이제 네 군데 동네를 주고, 네 군데 동네들에 대해서 뭐 해가 있을까 존재할까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 이제 첫 번째는 유리수 동네인데, 잠깐 여기 개수 상황들을 그냥 잠깐 보시면, 개수가 이제 1, 12, 3, 108, 24, 이제 120 이런 상황들이 개수로 있는데, 저희가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을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걸 어차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차수가 2차나 3차면 해의 존재성으로 뭔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 뭐 기하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 개수들 상황들을 쭉 봤을 때 3이라는 소수로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을 만족하느냐에 대한 확인을 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 3이라는 소수가 여기 나누는 관계들에 대해서 뭐 최고차 못 나누고 나머지 개수 다 나누고 제곱한 애랑 상수항이랑 나누지 않는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에 있는 나눗셈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그런 소수 3이 이제 존재한다. 결국은 저 판정법에 의해서 기하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1보다 크다라는 차수를 적은 거는 저희가 1차식은 뭐 참고도 같으면 주시면 어차피 1차식은 뭐 예를 들어서 x 빼기 3 같은 1차식은 기하이면서 해가 있는, 뭐 1차식은 기하이면서 해가 있는 상황들이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1차식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2차식 이상부터는 당연히 기하이면 해가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하이고 차수가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해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뭐 6차식이고 판정법에 의해서 기하이고 결국은 1차식도 아니다라는 상황은 기하이다라는 말만으로도 해가 없는 거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동네는 이제 복소수 동네에서 묻는 건데, 저희가 이제 복소개수 다항식은 이제 복소수 내에서 이미 다 모든 애를 갖고 있다. 그걸 저희가 이제 대수적 패체다라고 부르고, 어쨌든 모든 애를 다 갖고 있다. 복소수 안에서는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6차식의 해를 모두 다 갖고 있다. 그다음에 3번은 요 상환이란 동네에서 이제 묻고 있는데, 어차피 아까 1번에서 기하 얘기는 확인을 했고, 그럼 얘는 극대 이데알이고 이 자르면 이제 Q의 확대체 역할을 하고 있고, 어쨌거나 저희가 크로네커 정리 증명이랑 같은 상황이 X를 대표원에다가 적어주게 되면 저런 물건이 언제든지 F의 해 역할을 반드시 한다. 그래서 뭐 확인하는 건 이제 크로네커 정리 증명이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X가 대표원에 있게 뭐 원소를 잡으면 대입하면 바로 0이 되는 게 확인이 되고 결국은 해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보기가 이제 유한체에 대한 보기인데, 그 유한체 쪽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때 이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미리 적어 놓을게요. 여기 이제 원소를 4개로 갖고 있는 유한체는 이런 4차식의 해랑, 그러니까 저 4차식의 해를 모은 집합이랑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한체는 항상 이런 다항식의 해를 모아놓은 집합이랑 같다. 결과적으로 이거의 해를 제가 다 갖고 있는 상황이냐, 그렇다. 그래서 저 4차식의 해를 저 원소 4개짜리 체에 대해서 뭐 모두 다 갖고 있느냐, 그렇다. 이제 문제 상황은 요 2차식이 나오는데, 저 2차식은 그러니까 이런 다항식의 해를 모은 게 저희가 유한체가 항상 만들어지는 거고, 일반적으로 x의 p의 n승 빼기 x 그런 형태의 다항식의 해를 모으면 유한체가 만들어지고, 결국 n차원 확대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은 저런 다항식의 해를 모을 건데, 저 n을 그러니까 여기 n을 나누는 모든 약수 d에 대해서 그럼 지금은 1과 2밖에 없고 1차 기하 다항식하고
2차 기하 다항식들의 곱으로 분해가 된다. 이게 모든 다항식에 대해서 x의 p의 n승 빼기 x 그런 형태의 다항식을 분해하면 요 n을 나누는 모든 약수 d에 대해서 지금은 요 1을 나누는 d가 1과 2밖에 없기 때문에 1차 기하들 다 곱한 거하고 2차 기하들 다 곱한, 그러니까 여기 첨자에다 적을 애들은 저 n을 나누는 약수 모두 다에 대해서, 그래서 1차 기하 다 곱한 거랑 2차 기하 다 곱한 것들로 이제 분해가 되고, 직접 써보면 이제 1차식은 이제 상성에 0 적는 거랑 상성에 1 적는 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1차식을 다 적은 거고, 그럼 결국 2차식은 하나밖에 안 적힐 거예요. 어차피 여기가 2차식이고 여기가 이제 차수가 2차식이 와야 저 4차식하고 같을 거기 때문에 사실 하나밖에 없고, 사실 앞선 90년도 때 기출문제 상황 중에는 2차식이 ZE를 개수로 갖는 2차 다항식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지에 대한 보기도 있었는데 얘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2차식은 사실 다 적어도 몇 개 없고, 뭐 해가 있는 거 없는 걸 조사해보면 얘만 해가 없어서 이렇게 되고, 어쨌거나 문제 상황에 얘가 나오는데 어차피 얘는 이거의 인수 중에 어떤 하나고, 그럼 결국 이거의 해든 이거의 해든 이거의 해든 얘가 분명히 다 갖고 있다 해요. 어차피 이거의 해 4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해 또한 분명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x의 p의 n승 빼기 x 그런 형태를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 n을 나누는 d차 기하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 d차 기하 다항식의 해를 다 갖고 있느냐? 어차피 이거의 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d차 기하 다항식의 해도 다 갖고 있느냐? 그것도 다 갖고 있는 상황이 맞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는 요 2차 기하 다항식이 나오는데 요 2차 기하 다항식의 해를 얘가 다 갖고 있는 상황이냐? 다 갖고 있다. 다 갖고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나오는 유한체에서 필요한 개념이 이 개념이 좀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저 2차식의 해를 저 2차원 확대체 안에서 모두 다 갖고 있다. 모두 다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함관계 얘기도 이제 부분적으로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ZP의 여기 M이에요. M차원 확대체하고 여기 N이에요. N차원 확대체하고, 그래서 ZP의 M차원 확대체하고 ZP의 N차원 확대체의 포함 여부하고 이 M과 N에 대한 나누는 부분이 이제 동치관계이다. 그래서 문제 상황은 이제 1024차원 확대체가 이제 문제 상황에 나오는데, 여기 2차원 확대체하고의 관계를 따져보면 1024하고 2는 나누는 거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6차원하고 이제 4차원 같은 경우는 4하고 6은 나누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포함이냐 여부하고 이 차원끼리가 나누느냐 여부는 유한체에서 동치 개념이다. 그래서 문제 상황은 1024차원 확대체가 나오는데 2차원 확대체하고 보면 포함관계가 있다. 잠깐 또 말로 미리 들어보면 여기 2차원 확대체 안에 이 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해가 다 들어가 있고, 그럼 당연히 더 큰 체에도 다 들어가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여기만 봐도 다 들어가 있다라는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네 번째 동네에 대한 답을 이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동네 보시면 ZE에 대해서 이제 1024차원을 확대한 그런 유한체를 F란 이름으로 주고, 저 F란 동네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게 이제 네 번째인데, 어쨌든 ZE에 대한 확대체니까 당연히 표수가 있고, 그럼 이제 아까 그 6차 개수 중에서 이제 짝수 개수들은 다 0으로 보시면 되고 홀수 개수들만 남기면 되는데, 이제 홀수 개수가 이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짝수 개수에서 없어지면 되고, 뭐 인수분해를 쭉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여기 1이라는 해하고 0이라는 해는 이미 ZE 안에도 당연히 있는 거고 당연히 F 안에도 당연히 있는 거고,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요 2차식의 해가 있느냐 여부를 봐야 되는데, 아까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 2차 기하 다항식의 해는 2차원 확대체 안으로도 다 들어가 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2차원 확대체 이름을 잠깐 2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2차원 확대체 이름을 2라고 적었고, 그러면 여기 1024차원 확대체하고 여기 2차원 확대체는 포함관계가 있어요. 나누기 때문에 1024하고 2가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있다. 그래서 부분체란 얘기도 이제 하면 된다. 포함관계가 있어서
1024하고 2가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적었던 얘기 그대로 요 4차식에 대해서 해를 다 갖고 있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여기 2라는 동네 안에 있는 원소는 결국 이거의 해들을 다 모은 녀석이고, 결국 인수분해하다 보면 요 2차식이 안에 나오고 결국 이거의 해도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 안에도 이미 다 들어가 있다. 여기 2차원 확대체 안에도 그 이 안에도 해가 다 들어가 있다. 근데 2보다 F가 지금 더 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문제 상황의 F는 이제 1024차원 확대체고, 지금 중간에 잠깐 적었던 채는 2차원 확대체이고, 여기 안에 이미 해를 다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적은 거고, 당연히 더 큰 채 F 안에도 해를 다 갖고 있는 상황이 맞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안에도 이미 다 갖고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말로 얘는 실제로 분해체예요. 그래서 해를 다 갖고 있는 제일 작은 채고 분해체이고, 그럼 결국 얘보다 더 큰 채라면 당연히 해를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반적인 상황으로 역시 다시 적어보면, 저 유한체는 항상 이런 다항식의 해를 모은 집합인 거이고, 그리고 이거의 해를 제가 다 갖고 있는 상황이 맞다. 그래서 이런 다항식의 해를 모두 다 갖고 있는 상황이 맞느냐? 그렇다. 다 갖고 있다. 이제 아까 잠깐 말로 말씀드렸던 내용 적었는데, x의 p의 n승, 여기 이제 n차원 확대체를 만들 때는 저 다항식을 갖고 만들 건데, 그 n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약수 d에 대해서 요 vdx다라는 표현이 d차 모닉기약 다항식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n이 2였고, 그럼 2를 나누는 d가 1과 2여서 1차 기하과 2차 기하과의 곱으로 쓴 거고, 어쨌든 d차 모닉기약 다항식의 곱으로 이제 다 분해가 된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나누는 약수 d에 대해서 그 d차 기하학 다항식에 대해서도 해를 다 갖고 있는 상황이 맞느냐? 다 갖고 있다. 다 갖고 있다. 그리고 다 갖고 있으면서 또 제일 작은 것도 맞기 때문에 결국 분해체 상황인 거냐도 맞다. 그래서 여기 P의 n승차수에 대해서 분해체냐라고 적어도 맞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간 인수에 있는 어떤 d차 기하학 다항식의 분해체냐라고 해도 맞다. 그래서 아까 문제 상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체를 얘에 대한 분해체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표현이고, 이 녀석의 분해체다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해가 다 있는 체이기도 하고 이 녀석의 해가 다 있는 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4차식의 분해체다라는 표현을 적든 이 d차 기하학 다항식의 분해체다라고 적든 같은 형태로 적은 거다. 그래서 여기 d차 기하학 다항식의 분해체란 표현이나 저 pn승차수 다항식의 분해체다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다. 왜냐하면 해를 다 갖고 있고 제일 작은 체이기 때문에 뭐 같은 형태로 적은 거다. 뭐 다른 숫자로 다시 한번 적었는데, 저기 이제 원소를 8개 갖는 체는 요 8차식의 분해체다라고 적어도 되고, 결국은 쟤를 또 분해를 하게 되면 3을 나누는 모든 약수 d에 대해서, 그럼 3을 나누는 약수가 이제 1과 3밖에 없기 때문에 1차 기하학들 다 곱한 거하고 이제 3차 기하학을 다 곱한 것들로 이제 분해가 되는데, 그럼 1차식 다 쓰고 이제 3차식을 다 써보면 그 중에 얘가 나온다. 그래서 뭐 1차식 몇 개 쓰고 이제 3차식을 몇 개 쓰는 상황이 올 건데, 어차피 3차식 중에 이런 애가 인수로 분명히 나오고, 그럼 이 녀석의 해도 다 갖고 있는 상황도 맞다. 그래서 뭐 이거의 해를 다 갖고 있는 제일 작은 채라고 표현하는 거나 이거의 해를 다 갖고 있는 제일 작은 채라고 표현하는 거나 다 같은 표현이고 같은 말이다.
그래서 저기 똑같은 체에 대해서 분해체라는 표현을 할 만한 저 다항식을 꼭 하나로 봐야 되느냐, 그건 오개념이다요. 저렇게 8차식을 적어도 되고 3차식을 적어도 되기 때문에 여기를 꼭 하나의 다항식으로 적어야만 하느냐, 그런 개념은 아니다. 어쨌든 저 D차기하 다항식의 분해체나 저 P의 행승차수 다항식의 분해체나 같은 체다. 다음에 44번 문제 볼게요. 그냥 문제 상황에 이제 G를 보시면 Z12하고 뭐 Z7을 직접한 군이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도 이제 확인하겠지만 여기가 이제 서로소인 숫자들로 이제 직접을 했다. 그래서 여기 뭐 세 번째 보기부터 보자면 뭐 순환군인가에 대한 확인이 직접하고 있는 두 군의 위수가 이제 12하고 7이고, 물론 이게 서로소 개념으로 있는 숫자들이니까 여기 7과 12는 이제 서로소니까 뭐 그대로 이제 순환군 개념이 있는 게 맞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여기 M계하고 N계에 대해서 이제 직접 했을 때 상황에 대해서 서로소냐 개념하고 뭐 순환군이냐라는 개념하고 뭐 이런 애하고 동형이냐라는 개념하고 다 같은 개념이다. 어쨌든 서로소라는 상황에 의해서 순환군의 개념이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순환군이 맞고, 가번보기는 뭐 다 부분군은 정규 부분군이 있냐인데 저건 뭐 가항군에서도 다 성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제 아까 순환군을 확인하기 이전부터 이미 가항군이다라고 보고 뭐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고, 어쨌든 뭐 순환군이기 때문에 가항군이어서 맞다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어쨌든 가항군이기만 해도 저건 이제 성립을 하는 명제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소가 아니어도 이렇게만 돼도 얘는 이미 가항군이고, 이런 군에서만 봐도 가번은 이미 맞다. 가항군이기만 해도 가번은 맞는 명제고, 뭐 가항군으로 봐도 되고 순환군으로 봐도 되고 충분히 맞다. 그리고 이제 모든 부분군이 정규 부분군이 되면서 비가항군이 되는 군 중에 이제 사원수군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가항군 여부하고 이 부분하고 이제 동치냐, 그건 아니고 어쨌든 사원수군이 있기 때문에 동치 개념은 아니다. 그다음에 뭐 직접한 군에서 어떤 원소들에 대해서 위수값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이 녀석의 위수를 앞에가 지금 Z10이니까 3이라는 녀석을 Z12에서 위수 구한 4하고 뒤가 Z7이고, 뭐 여기 1이라는 원소를 여기 두 번째 군에서 위수 구한 7하고, 그래서 따로 위수를 구한 거에 대한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저 원소 위수를 구한 거랑 같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한 군이면 앞에서 위수 구하고 뭐 그 다음 군에서 위수 구해서 최소 공배수 구하면 그게 이제 문제에서 묻는 위수랑 똑같다. 지금 기억에 다시 적었는데 뭐 이렇게 직접한 군에 있는 원소를 주고 이제 저 원소의 위수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A를 G1에서 위수 구한 값하고 B를 G2에서 위수 구한 값에 대해서 그냥 최소 공배수 구하면 된다. 이걸 확인한 입장에서는 뭐 가항군하고 아무 관계 없다. 제가 지금 하나는 가항군을 적고 하나는 S10이란 비가항군을 적었는데 어쨌든 가항군, 비가항군하고 아무 관계 없이 어쨌든 지금 비가항군인데 어쨌든 5를 Z6에서 위수 구하고 여기 1, 2, 3을 S10에서 위수 구한 거 그냥 최소 공배수 구한 거랑 같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직접항군은 최소 공배수로 구하는 거고, 방금 전에 기출문제 상황도 그냥 그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 가항군 여부랑 아무 관계 없이 그렇게 구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니은하고 디귿은 이제 기억하고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적은 명제인데, 이제 직접한 군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군 주에서 그냥 두 원소의 위수 값하고 두 원소를 연산시킨 거의 위수에 대한 관계식을 적은 건데, 가항군 상황에서는
뭐 연산시킨 원소의 유수하고 각각의 유수의 최소 공배수하고 나눈다까지는 성립한다. 예. 가항군이면. 그래서 가항군이면 나눈다까지는 성립을 한다. 예. 그 디귿번 명제 상황을 보면 이제 니은번 조건에다가 이제 서로소 얘기까지가 더 하나 있는데, 그래서 A의 수값인 R하고 이제 B의 수값인 S가 서로소 관계까지도 만족을 하면 그때는 이제 최소 공배수하고도 완전히 같다. 예. 그럼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직접항구는 그대로 최소 공배수로 그냥 구하는 게 아무 때나 다 성립하는 개념이고, 여기 니은하고 디귿은 가항군 조건이 있는 상황이면 약수라는 개념까지 성립을 하고 추가적으로 서로소 상황까지도 만족을 하면 그땐 또 최소 공배수하고도 똑같다. 예. 그래서 그냥 저 예제 상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저기 Z37에 대해서 이제 가역 원소들을 다 모은 상황, 저 상황에 대해서 보자고 하면 쟤는 분명히 가항군이에요. 분명히 이제 가항군이고, 그리고 저기 안에 있는 원소 A는 뭐 G의 세제곱으로 이제 B는 G의 6제곱으로 두고 이제 유수값을 각각 구하면 이제 12하고 이제 6이고, 그럼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이제 10이고, 그러면 이제 이 12하고 저 AB의 유수가 이제 나누는 상황이 성립하느냐, 이건 가항군이면 무조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가항군이기 때문에 성립을 하고, 그럼 이제 12의 약수는 이제 12도 있고 뭐 6도 있고 4도 있고 3도 있고 2도 있고 1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적은 약수라는 상황만 가지고는 딱 10이라는 보장을 하는 게 아니다. 예.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게 되는지는 직접 구해 보시면 되는데, 그럼 직접 그냥 계산을 해보면 여기 G의 세제곱하고 이제 G의 6제곱을 곱하면 이제 G의 9제곱이고, 정의대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 결국 얘를 2번, 3번, 4번 쭉 하다 보면 결국은 얘가 G가 원시근이기 때문에 이제 36승 할 때 처음으로 1이 되고 1승부터 35승까지는 1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2승, 3승, 4승 쭉 하다 보면 4승을 할 때는 36승이 되고 그때는 1이 되지만 그 전에 3승 할 때, 2승 할 때, 1승 할 때는 36보다 작은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1이 안 나오고 4승해야 처음으로 1이 나온다라는 거를 그냥 정의대로 확인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알려진 정리대로 그냥 G의 유수하고 최대 공약수하고 이제 나누는 상황으로 구하셔도 된다. 그래서 뭐 이 등호 관계대로 구하든 뭐 정의대로 구하든 어쨌든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12가 아닌 상황이 분명히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를 확인한 거가 돼. 그래서 뭐 가항군이면 나누는 거고 등호가 될지 안 될지는 보장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디귿번 명제를 보자면 이 숫자 둘이 서로 서면 또 보장이 된다. 예, 지금 얘가 서로서가 아닌데 서로 서면 또 보장이 된다. 예. 다음에 이제 45번 볼게요. 이제 주어져 있는 R이 어떤 환인가를 보시면 이제 Z24가 계수에 있는 저 다항식 환의 이름을 R이라고 주고 이제 보기 상황들을 확인한다. 보기 이제 1번 보기는 정역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제가 정역인지를 따지는 거하고 그러니까 여기 개수 쪽의 정역인지를 따지는 거는 뭐 동치 명제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따져도 답이 나오는 거고, 여기 24가 분명히 이제 합성수 숫자이기 때문에 저기 위에 적은 대로 뭐 3 곱하기 8 같은 애를 적어보면 뭐 영인자가 있는 거고, 저 3하고 8은 물론 상수다항식으로 봐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영인자를 찾을 수 있고 정역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다항식 표현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도 얼마든지 영인자를 찾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다항식을 두 개 직접 곱해봐도 0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굳이 저런 걸 안 적고 그냥 상수다항식으로 적고 확인을 해도 충분히 확인을 한 거다. 예.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게 동치의 개념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개수에서만 확인을 해도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기는 이제 가역원이 몇 개인가에 대한 상황인데,
얘가 지금 다항식환이고 이제 다항식환에 있는 가역원을 찾은 거하고 개수에서 가역원을 찾은 거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포함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만 세보는 상황을 해도 저기 개수 쪽에서만 세보는 상황을 해도 서로 세인 걸 세보면 8개가 있고 그 8개는 이미 저기 다항식환에 있는 가역원에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보다는 같거나 많거나 할 거기 때문에 결국 8개 이상이냐 이제 그렇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이 포함관계하고 그냥 이쪽 개수에 대한 8개 상황에 의하면 저 환에서도 8개 이상의 가역원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는 여기 두 다항식을 직접하네하고 저기 문제에서 준 저 다항식환이 지금 동형이냐의 질문인데 그냥 표수값을 각각 확인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곱한환에 대한 표수값은 각각의 표수를 최소 공배수 구하는 개념하고 같고 그래서 앞에 거는 4가 나오고 뒤에 거는 이제 6이 나오고 최소 공배수 구하면 12가 나오고 얘는 이제 당연히 이제 24가 표수고 그래서 결국은 표수에 대한 상황이 지금 다르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그냥 동형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보기는 뭐 해의 개수를 묻고 있는 보기가 나오는데 이거 역시 지난주에도 나왔고 첫 타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n차 다항식에 대해서 해를 다 셌을 때 n개 이하라고 보장이 되느냐 0인자가 없으면 보장을 하는 게 맞는데 0인자가 있다면 저런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0인자가 있다면 보장할 수 없다. 더 많아질 수 있고 여긴 지금 채를 적은 거고 채에서는 보장하는 게 맞다. 여긴 맞다. 그래서 결국은 채라면 맞겠지만 이제 0인자가 있다면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4번의 질문을 보면 저 3차식에 대해서 해를 셌을 때 차수인 3보다 작거나 같은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저기가 이제 0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제 1차식 3개의 곱이 되고 그러면 이제 1이나 2나 3이 해가 되는 거는 이제 분명히 맞는데 저기 24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중에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러니까 여기가 4, 3, 2로 곱했을 때 그럼 얘도 24가 되고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값이 나올 만한 x 중에는 5가 있기 때문에 그럼 5를 대입하면 4, 3, 2 형태로 곱해지고 결국은 0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해가 있다. 결국은 이제 0인자가 있기 때문에 차수보다 더 많은 해를 갖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3개라는 보장이 되려면 채였어야 되는데 지금 채가 아니니까 보장하지 않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3개보다 더 많은 애를 언급하는 게 가능하다. 역시 뭐 다음 보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명제 뭐 몇 번 나왔지만 계속 볼게요. 여기 뭐 단위원이 있는 뭐 가한한인 상황이면 뭐 상한이 체인 거하고 극대이데알하고 동치 개념이고 상한이 정역인 거하고 소이데알인 거하고 동치 개념이고 윗줄하고 아랫줄은 내려가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이제 성립을 한다. 그래서 문제 상황으로 가보자면 요 환이 이제 문제 상한의 환인데 얘가 단위원이 있는 가한한이기 때문에 여기 왼쪽 오른쪽에 대한 동치 관계들 다 성립을 하는 환이 맞다. 그래서 이런 동치 관계가 문제에 있는 환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개념이 맞다. 얘가 단위원을 갖는 가한한이니까 극대이데알 개념하고 이 상한이 체이냐에 대해서 동치 개념이 그대로 성립한다. 단위원을 갖는 가한한이니까. 그래서 이제 5번에 이제 질문을 보면 여기 상한이 체인가를 질문한 건데 그 동치 명제로 이제 저 i가 극대이데알이냐랑 이제 동치 질문이다. 그래서 이 질문을 대신 체크해도 돼요. 이제 극대이데알인가를 체크하는 거하고 체인가를 체크하는 건 이제 동치 개념이다. 이제 극대이데알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는 입장에서 또 PID면 안에 쓴 애가 기하기냐랑 완전히 동치 개념인데 얘는 PID가 분명히 아니에요. PID가 아니니까
안에 있는 애가 극대 이데 안에 있는 애가 기하학다항식이냐랑 완전히 동치 개념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무관한 얘기는 아니어서 해를 갖고 있느냐를 조사를 해보는 게 이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동치 개념은 아니지만 이게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개념이고 그래서 해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물론 이제 24법이니까 이제 48을 빼도 이제 같은 형태로 볼 수 있고 그래서 48을 뺀 12하고 마이너스 36은 같고 뭐 더 이렇게 1차식 곱으로 이제 분해까지도 되고 결국은 해를 갖고 있느냐 뭐 마이너스 6이라는 해, 6이라는 해를 갖고 있는 게 맞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1차식으로 지금 분해가 된다라는 상황이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여기 전체 집합하고 이 주어진 이데알 사이에다가 넣을 만한 애를 찾은 거이기도 하다예요. 둘 중에 하나를 쓰면 그럼 당연히 이제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고 사실 등호가 안 되느냐 여부는 여기 최고차 계수가 1이다 보니까 지금 등호도 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등호가 없는 여기 안쪽에 들어갈 만한 이런 애가 있다는 거고 그럼 이런 애를 찾았다라는 거는 극대가 아니다를 찾은 거다. 그래서 극대가 아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 들어갈 애를 찾았기 때문에 극대가 아니고 결국은 이건 동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극대가 아니라면 채도 아니다. 지금 쉬었다가 할게요.